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추천 소재, 진행 방법, 이런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는 개발을 배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작성해 보아야 합니다. 개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술적인 코드를 만들기, 대단한 오픈소스를 만들기, 전공 지식에 박식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이런 것들은 아니죠. 개발은 공부를 위해서 하지 않고 과학을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개발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술입니다. 만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선 직접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개발을 잘 하려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워낙에 개발이 배울 게 많고 그러니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워낙 공부할 게 많다 보니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진도가 잘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 그만하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일단 만들면서 익혀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걸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완성도가 처참하겠죠. 그러니 습작 개발부터 시작해 완성도를 높여봅시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개발 실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은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코드는 컴퓨터가 읽기 쉬운 언어입니다. 인간이 만든 글입니다. 개발은 코드를 쓰는 글쓰기입니다. 고전적 글쓰기 비법을 알려준 게 있죠. 다독, 다작, 다상량. 글 잘 쓰는 비법을 많이 읽기, 많이 쓰기, 많이 생각하기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개발은 작문 연습과 유사합니다. 개발의 비법은 결국에 역시 코드를 읽기, 코드를 쓰기, 좋은 코드를 생각하기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개발은 남이 쓴 코드를 읽고 내 코드를 쓰고 좋은 코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코드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발 실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를 주안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설계를 먼저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것은 대단하고 상당한 동기부여가 됩니다만 아예 굳이 독창적인 무언가 모호한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엎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개발 전에 충분히 기획해야 합니다. 내가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시작한다면 완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설계하고 개발을 시작하세요. 머릿속 구상이 아니라 설계 문서로 끝나야 합니다. 설계가 어려우면 기존 앱을 참고하여 구상하세요. 그게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면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대략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면 머릿속에서만 행하지 말고 개발 전에 화면에 대한 설계를 모두 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능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한 기능은 피하면서 구현해 보세요. 프로그램은 복잡할수록 완성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작은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복잡한 대작을 만들려고 하면 개발 기간이 대책 없이 길어집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중간에 엎어질 때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완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도 없고 남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굳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반드시 간단한 프로그램의 연속으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중단에 중단되어도 남는 것이 있고 완성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셋째로 코드 복사 붙여넣기는 피해주세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서 복사 붙여넣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사 붙여넣기가 적정선인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코드를 참고해서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남들 다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블로그 등에서 발췌한 코드를 짜집기해서 적절히 가져다 쓰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티스토리나 스택 오버플로우 등에서 참고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강의나 책에서 예제로 만든 코드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치면 강의 완성본과 똑같은 웹사이트나 앱이 만들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체 프로그램상 변형이 없는 마치 강의록을 그대로 공책에 베껴 쓰듯이 하는 작업이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응용 없이 따라치는 학습을 폄하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예 그 기술에 대하여 아는 바가 하나도 없을 때 따라치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 입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필요한 코드를 반영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개발 실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치는 것은 감을 익히는 첫 단계에서나 중요하지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컨대 이곳저곳에서 코드를 찾아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고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이제 첫 프로젝트로 괜찮은 주제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주제는 블로그, 일기, 메모장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텍스트를 생성하고 불러오고 수정하고 지웁니다. 이 4개의 작업은 개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작업이라 연습하기 좋습니다. 짜보기도 쉽고 참고자료도 많습니다. 첫 감과 자신감을 익힐 수 있어서 왕초보가 시작하기 좋은 주제입니다. 생초보 기준으로 한 달 정도의 개발 기간을 잡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게시판과 커뮤니티입니다. 게시판과 커뮤니티는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블로그, 일기, 메모장입니다. 블로그 메모장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즉 인증이라는 주제가 병합된 형태죠. 이미 기존에 만든 메모장에서 덧붙여 개발할 수도 있고 고난량이 은근히 많아 연습하기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인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문제가 생겨서 난이도가 생깁니다. 초보 기준으로 석 달 정도의 개발 기간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제는 유틸리성 앱이나 웹입니다.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간단한 주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더치페이, 알람, 시계, 그 외 여러가지 주제를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대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스펙을 줄이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치면 4페이지를 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창의적인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듦으로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연습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따라하면 중간에 망하기 쉬운 사례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한 명이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둘 다 하면 대단한 건 맞습니다만 왜 현실적으로 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배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가 동시에 있는 프로젝트는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개발자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 알고 있어도 한 사람이 번갈아 전환하며 개발한다면 개발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백엔드와 클라이언트는 쓰는 언어도 다르고 개발하는 테크닉도 다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면 집중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번갈아 가면서 완벽하게 빠진 구멍들을 메꿔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발이 끝없이 지연되어 도중에 중단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럿이서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연히 여럿이 일하면서 함으로 환영받겠죠. 더 성공하면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협업하지 말라는 건 제 사견이므로 적당히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모임은 와야 되기 쉽습니다. 월급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정에 두 명이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하죠. 각자의 학업과 개인 사정, 재능, 지식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의지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의지가 충분하다고 해도 한쪽이 리더십을 발휘할 숙련자가 아니게 되면 서로 해마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핑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작업을 기다립니다.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시간이 지연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알아서 잘 해주니까 난 그 사람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눈치 싸움이 지속됩니다. 믿음을 가장한 공동의 태만, 이렇게 정의내리겠습니다. 결국 시작은 창대했으나 우정도 잃고 시간도 잃게 되는 개발 중단 엔딩이 기다립니다. 이런 공동의 태만을 막기 위해서는 각자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두 명의 연결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 서버를 하면 한 명이 프론트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서버를 하면 한 명이 앱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으로 책임을 나누어야 모호한 영역 분리로 인한 책임 전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한을 전달해야 됩니다. 기한은 안 지키는 것보다 정하고 어기는 게 좋습니다. 마감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더 긴장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으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책임을 분리하게 되면 건강한 비난과 책임 추궁으로 프로젝트가 잘 돌아갑니다. 앞으로 소개할 상황들은 프로젝트 개발 난이도를 올리는 주제입니다. 숙련된 개발자가 만들면 개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요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위치 기반 서비스, 카카오, 네이버, 애플 같은 소셜 로그인, 푸시 알림, 웹과 앱을 한 번에 동시에 개발하기,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서비스, 동영상을 재생하는 서비스,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런 기능들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나 존재한다고 만들기 쉽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주제들은 하나 구현에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주제들입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개발 요령을 말해 볼게요. 처음으로는 목표 정하기입니다. OKR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는 겁니다. 수단으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블로그를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목표겠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먼저 글을 쓰고 읽고 지우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속에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항상 구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모호한 구상을 그대로 개발에 들어가면 구상하면서 개발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설계도 없이 공사에 들어가는 건 무모합니다.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어떤 화면을 구성할지 글로 써봅시다. 2페이지 정도로 빼곡하게 써봅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보통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될지, 그 기능에 어떤 화면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화면에는 어떤 UI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각의 UI들을 어떤 문자가 들어가고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는지, 눌렀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먼저 개발하고 어떤 걸 나중에 개발할지 등등입니다. 처음에는 개괄식으로 쓰되 맨 마지막엔 결국엔 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야 합니다. 요약본 같은 개조식으로 하면 그 형식상 군데군데 빠져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은 구상한 프로젝트의 화면을 그리기입니다. 쓴 글을 바탕으로 화면을 그려봅시다. 디자인이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상력이 개입할 이전까지가 아예 없이 그것만으로 앱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스케치를 공책에 그려보면서 대충 컨셉을 잡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화면 모업을 만들어 봅니다. 모업 툴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용법이 쉽습니다. 모두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카카오 오븐을 선호합니다. 웹 기반이어서 설치가 필요 없는 데다가 무료고 필요한 UI 오브젝트들은 다 끌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면 좋은 것, 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필수 기능만 개발하도록 정합니다. 개발 블로그 예시로 돌아갈까요? 글을 쓰고 읽고 지우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건 필수 기능입니다. 글 속에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건 선택입니다. 위에 걸 먼저 개발하고 밑에 게 나중이죠. 그 다음으로는 개발할 작업들을 태스크로 나누기입니다. 각각의 어떤 기능을 개발할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작업은 이틀 정도 작업했을 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고 읽고 지우고 수정하는 기능은 쓰기, 읽기, 지우기, 수정하기에 4가지 태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잘게 쪼갠 작업들의 분량을 어림해 봅시다. 불확실성, 복잡성, 숙련도 등을 보고 대충 때려잡습니다. 제가 임의로 걸리는 기한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스프린트를 계획합니다. 스프린트는 2주 정도 주기의 개발 기간입니다. 각각 스프린트 전에 어떤 작업을 할지 계획을 하고 개발에 들어갑니다. 스프린트는 머나먼 길을 2주로 쪼개어 실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스프린트 계획에는 kanban보드라는 도구가 사용합니다. 지금 작업할 것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투두 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로 태스크들을 눌러놓으며 관리하는 보드입니다.
아틀레시안사의 지라라는 프로그램이 kanban보드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kanban보드에서 태스크를 옮겨가면서 진행 예정인 작업, 진행 중인 작업, 끝난 작업으로 관리합니다. 스프린트 계획이 끝나면 개발을 시작합니다. 하기 싫은 노동이죠. 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요령을 말해 볼게요.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짜려고 하지 마세요. 예쁜 코드와 클린한 패턴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엉망으로 만들고 감당이 안 될 때 다시 뜯어 고쳐보세요. 개발이 진행되면서 백로그를 관리하고 리팩터링을 진행합니다. 백로그를 기독하되 치우지 않고 미루는 죄책감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백로그는 본질과 거리가 먼 작업들을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 쌓아둔 작업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버그가 생기거나 마이너하지만 해결하지는 가성비가 안 나온 작업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고치려고 하면 본질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로그는 적어만 둡니다.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우선순위를 나중에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스프린트에 백로그들을 실제로 처리할지 말지 고려합니다. 그 다음은 리팩터링입니다. 리팩터링은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하고 싶고 유튜브 잠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코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코드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런 게 다 리팩터링을 하려는 그런 욕구죠. 코드는 언제 망가질까요? 개발 능력이 미숙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예부 요인으로 인해 촉박해진 배포 일정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생각난 변수 그리고 야근의 연속 같은 게 코드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코드들을 보면 이때 무슨 사연이 있었나 보군요 하는 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망가져서 읽기도 힘들고 수정하기도 힘든 코드를 레거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럽보라고 하죠. 리팩터링은 업보로 청산하여 코드를 읽기 쉽게 고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리팩터링은 추가 기능이 쉽도록 코드를 읽기 쉽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리팩터링을 하는 원칙들을 몇 개 훑어보겠습니다. 마틴 파울러라는 분의 리팩터링이라는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리팩터링과 기능 추가는 동시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구별된 작업인 기능 추가와 리팩터링을 위해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존 코드를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냥 새로운 기능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할지는 계속 바뀌어도 됩니다만 자기가 지금 기능 추가를 하는지 리팩터링을 하는지는 기억을 해두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리팩터링은 처음엔 그냥 합니다. 비슷한 일을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일단 계속 진행합니다. 비슷한 일을 세 번째로 하게 되면 그때 리팩터링 합니다. 지저분한 코드를 발견하더라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리팩터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주 수정되어야 하는 코드만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만든 프로그램을 앱이나 웹으로 배포하는 작업입니다. 배포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가치가 없습니다. 중단되더라도 갈무리하여 배포를 해야 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남에게 써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목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함에 애정이 생깁니다. 이제 배포까지 끝냈으면 맞는 프로그램을 포장해 봅시다. 구직을 위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 포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구직자의 코드를 다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한 달 이상의 결과를 핵심만 추려 요약하는 것이므로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 지인의 피드백을 받으며 취직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쳐봅시다. 이력서에 포장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력서는 공간이 짧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담겨있는 GitHub의 링크를 넘기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그 외에 구현 링크, 설치 링크, 풀코드 링크, 사용한 기술 스택 정도를 적어봅시다. GitHub에 포장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리드미 파일을 올리면서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량 제한에서 이력서보다는 자유롭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 빌드 방법, 아키텍처, 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적어봅시다. 이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